살아가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한 30-40% 정도 되거든요. 결국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게 됩니다. 국가암검진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암검진 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암검진만 믿었다가 갑자기 사기, 이런 사례들도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국가암검진의 성과와 우리가 이 검진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저도 그런 사례를 본 것 같은데요. 국가암검진을 매번 하는데 갑자기 4기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암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된 많은 케이스들은 사실 조용히 지나가고요. 믿었다가 사기, 이런 거 되게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기억에도 많이 남고 또 들으시는 환자분이라든지 이런 대중의 기억에도 많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바이어스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효과가 없다면 나라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이런 통계 보고서로 작성된 게 있는데요. 암 발생자 수가 굉장히 증가했는데 암 사망률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암 검진의 효과라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요, 암 발생자 수가 2000년 대비 2022년에 17만 8천 명가량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20년 만에 거의 17만 명이 증가한 거죠. 근데 이제 암 사망률은요, 2001년 대비 2023년에 보시면 10만 명당 246명에서 10만 명당 147명으로 굉장히 감소했고요. 이제 암 사망률 감소했다는 뜻은 이제 상대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뜻인데요. 상대 생존율이 2000년 대비 2018년에 거의 25%가 향상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과죠. 되게 암 검진을 통해서 암 치료율이 올라가고 사망률이 줄어드는 게요, 조기 진단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기, 4기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검진을 자주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1, 2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치료가 더 잘 된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런 통계로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효과는 있는데 참여자는 얼마나 늘었어요? 이제 40대 이상이시면 다 이제 날아오잖아요. 검진 받으셔라. 근데 예전에 이제 이게 1999년에 도입했고요. 그 이후에 최근까지 해서 처음에는 한 14% 정도였다가 이게 2023년엔 55%까지 거의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지역 간 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잘 홍보해서 더 늘리는 것이 관건일 것 같기는 하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6대형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6개를 커버하는 나라는요, 미국, 일본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에서는 거의 돈을 내지 않고 나라가 거의 90% 정도를 보존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받아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놀란 게,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검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올라온 게 사실 55%다. 2023년 55%라는 게 사실 좀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반밖에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김슬기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약간 좀 이걸로 다 될까라는 잘 믿지 못하는 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안 든다라는 거는 이제 알기는 알지만, 굉장히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검진을 받으러 가려면 하루를 사실은 이제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5%, 거의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생각보다 아직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사검진을 만약에 받으면은 여기엔 포함 안 되는 거죠? 사설 검진을 받는 분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검진 당연히 대부분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사설 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러면 이제 그 해 만약에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 연도라면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해주거든요. 연동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뭐 위내시경을 하고 뭐 대장내시경을 하고 무슨 이제 뭐 영상검사, 무슨 검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국가암검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검진을 받았다라고 그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높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홍보는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러면 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잘 받으면 어떤 면이 좋은지 뭔가 좀 객관적인 수치로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기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만 조기 발견된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면은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데이터로서 이 조기 발견의 어떤 지표를 얘기하는 게 이제 발생 대비 사망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이 많이 발생되더라도 사망률이 떨어진다면 좋은 거니까요. 이걸 이제 암종별로 무슨 암은 얼마, 무슨 암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진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한국이 위암, 대장암,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 대비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I 레시오가 이제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기 진단과 어떤 치료 성과에 이제 이런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국가별로 어떤 암의 이제 사망률 그래프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쭉 표시를 해주면 한국이 거의 진짜 최상위권이에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 이유가 바로 이 건강검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초반에 나왔던 제가 했던 질문인데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라고 매번 나오는데 갑자기 사기는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검사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사라는 게 뭐 무조건 100%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게 뭐 내시경도 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세포나 이런 것도 현미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의 어떤 민감도들이 당연히 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거조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확률상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이제 훨씬 좋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사와 검사 사이에 빠르게 자란 그런 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로 이제 인터벌 캔서라고 하는데요. 이전 검사에서는 실제로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빨리빨리 공격적으로 자라는 그런 암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검사 주기를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암 검진은 그냥 일반적인 위험도라고 가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40세부터 2년마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마다 정해둔 반면 예를 들면 내가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40살보다 뭐 더 일찍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뭐 B형 간염을 복균했다든지 이러면 국가암 검진에서 커버해 주는 것보다 더 일찍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더 짧은 간격으로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 검사를 좀 달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검진 사업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검진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국가검진으로 모든 걸 다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민간검진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내 가족 중에 혹시 암 환자가 있다든지 또는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암과 관련된 어떤 위험인자 과거부터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민간검진을 해야지 더 정밀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국가검진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특수한 경우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워낙 검진을 못 믿는 이런 문화가 약간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통계로서 사실은 조기 발견이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린 거고 검진을 받으면서 이걸 불안해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검진을 받았으니까 나는 확률적으로 이제 어떤 암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고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놓칠 위험을 이제 줄이는 루틴을 쌓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국가암 검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늦게 발견되는 대신 조기에 발견됨으로써 이제 확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국가암 검진을요 어느 정도 믿으시고요 또 지혜롭게 잘 참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